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생면부지 행인에게 묻지마 칼부림을 해서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언론에선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며 도쿄 아키하바라의 무차별 살상 사건을 앞다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아키하바라 상권이 어떤 위기를 겪었고 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해 지역사회가 어떤 노력을 했고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글로벌 창톡에서 준비했습니다.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 사건 이후 상권 활성화 대책과 그 결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매출이 70%가 빠졌다. 최근 흉기난동과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신림동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하고 계신 한 식당 사장님의 얘기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8년 6월 아키하바라의 무차별 살상 사건입니다. 당시 아키하바라는 보행자 천국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차 없는 거리 행사가 매주 일요일 오후마다 열리고 있었는데요. 가장 안전해야 할 보행자 전용 상점가에 카토 토모이로라는 25세 남성이 2톤 트럭으로 돌진, 보행자들을 치고는 또 흉기를 휘둘러 무려 7명이 죽고 10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에선 30년 내 최악의 범죄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거리의 악마라는 뜻의 도리마 사건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 있고요. 저는 이후에 아키하바라 상권이 겪은 위기와 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같은 상황에 처한 신림 상권을 부응하는데 시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키하바라는 사건이 일어난 후 보행자 천국 행사가 무려 2년 넘게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후 아키하바라 상권은 급격히 침체되기 시작했고요. 아키하바라가 위치한 도쿄 지오다구는 상권에 부응하기 위해서 거리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도로 등 공공공간 활용 연구회를 설립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 연구회 구성원들의 면면입니다. 연구회에는 상점가 상인들 외에도 학술연구자, 마을회, 경찰, 소방서, 정부기관, 범죄예방협회, 재개발 지역의 기업, JR 아키하바라역의 역장도 참여했습니다. 아키하바라 상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모아서 의견을 청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들 중에는 CCTV 설치, 방범 순찰 같은 의견도 있었고요. 상인들의 전단지 배포나 호객 행위를 금지하고 이주민에 대한 신원을 조사하는 등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특히 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많이 하던 메이드 카페 등 각종 컨셉 카페 직원들에게는 관련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고 따로 안전교육도 이수하게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2009년 6월에는 지역 협력 그룹 아키바 21을 조직해서 방범 순찰을 정례화했고요. 구청장과 지역 주민, 상인들이 다같이 상권 부흥을 위한 퍼레이드도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2010년 4월에는 아키하바라 협정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상인회는 물론이고 아키하바라 상권을 방문하는 이용자와 주민들도 다음과 같은 행동 요령을 준수하며 상권 회복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상에서 흡연 금지, 도로의 올바른 이용,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나 승인되지 않은 전단지 배포 금지, 불법 노점상이나 간판, 현수막도 설치를 금지하고 범죄 예방 순찰은 강화하고 자전거의 불법 주차도 금지하고 거리의 미학을 증진하기 위해 청소 등 환경 미화나 쓰레기 배출 관리에 힘쓰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맛집 등의 긴 줄이 늘어서는 것도 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매장을 운영할 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고요. 유흥업이나 악의적인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입주자는 유치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심야에 영업하는 점포는 종업원에게 지도를 해서 이웃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내용들인데요. 중요한 점은 10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방범 순찰이 계속될 만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키하바라 상권이 전자상가 중심에서 애니메이션이나 코스프레 같은 이른바 덕후들을 위한 컨텐츠 중심으로 상권이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저는 무차별 살상 사건 이후 아키하바라의 흥망성쇠를 인상 깊게 보면서 우리나라 신림 상권을 어떻게 부흥시키면 좋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아키하바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선 구청이나 상점가만 나설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과 지역 주민, 기업, 그리고 외부에서 온 방문객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림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하신 분한테 여쭤보니 상인회가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유명무실하다고 합니다.
예산시장에서 보듯이 한번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려면 외부인의 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톡은 신림동을 찾아 상인들께 상인의 가입을 독려하며 상인회가 활성화되도록 먼저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여기에 전국의 장사 고수들이 신림동에 모여 팝업 스토어를 열거나 상인들에게 장사 노하우를 전수하는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신림동 상권 부흥을 위한 모임도 꾸준히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현재 관악구청의 상권 활성화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바로 행동에 옮기고 구독자 여러분의 도움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톡의 신림 상권 부흥 프로젝트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